전시작 정권의 진실, 당신이 속고 있는 거대한 거짓말.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미군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와는 정반대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는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 의원들, 국정원장을 지낸 의원들 말입니다. 이들이 정말 전시작 정권의 실체를 모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큰 거짓말에 속아 살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부 거짓의 그림자가 드리운 한미동맹.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전시작전권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주권 침탈의 상징으로 포장하며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사적 주권을 빼앗아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거짓의 그림자가 드리운 한미동맹,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을 전제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전시작전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의도적으로 감춰져 있고 그 자리를 왜곡된 정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의 근원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부에서 퍼지고 있는 거짓된 정보와 왜곡된 인식 때문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따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연평도에서 군함이 공격해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주적 대응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우리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왜곡하여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다시 공격해왔을 때 공격 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그대로 당해 천안함의 46용사가 사망한 일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분이었는데 대통령은 2002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려고 일본에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김관진 국방장관은 선공격 후 조치의 원칙을 명령하여 북한에서는 김관진 때려주기자라는 표지를 내걸고 훈련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TV에서도 방영하기도 했었습니다. 2부 보이지 않는 전쟁, 정보전의 실체.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전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총알이나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왜곡된 정보와 선동적인 언어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을 빼앗아갔다. 전시작 정권 때문에 우리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이런 허위 정보들은 단순히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퍼뜨려지고 있는 심리전의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전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정체는 이미 명확합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전시작 정권을 미국의 주권 침탈로 선전해왔습니다. 중국 역시 같은 논리로 한미동맹을 흔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외부 세력의 선전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성장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의 의원들도 상당합니다. 이들이 전시작 전권의 실체를 모를 리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국민들을 오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통령까지도 이 문제를 직접 다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배신행위가 아닐까요? 3부 전시작 전권의 탄생, 그 숨겨진 조건들. 이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시작 전권은 과연 언제 생겨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전시작 전권은 오직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생겨납니다.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것이 바로 전쟁일까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따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 허락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북한 군함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멸시킵니다. 이때 전시작전권이 발동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쟁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북한 탱크 수백 대가 강릉을 향해 몰려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미군 사령관과 대한민국 참모총장이 전쟁이라고 합의해야만 비로소 양국의 국방장관에게 데프콘3 발령을 해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분석한 두 나라의 국방장관이 이것에 동의하면 그제야 양국의 대통령에게 데프콘3를 선언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라고 합의되면 비로소 전시가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데프콘3가 발동됩니다. 그리고 이제야 전시라는 법적 용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시작전권이 작동하는 조건입니다. 데프콘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데프콘은 미국이 사용하는 전시 용어입니다. 데프콘5는 평화시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데프콘4는 전쟁 대비 태세이며 주한미군은 항상 데프콘4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데프콘3는 전쟁 1초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군이 전쟁 태세에 임한 상태에서 공격 명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트럭에 엔진이 걸려있는 상태이고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장전된 상태입니다. 모든 항공기와 함선들이 출동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4부 주권의 진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쥔 열쇠.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전시작전권은 결코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전쟁을 선언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한미 양국이 전쟁이라고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참모총장과 국방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모두 인정해야만 전시라는 것이 법적으로 생겨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시 작전권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아무리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전시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참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전시를 선언해야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이 참전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참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주권 침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시스템은 우리의 주권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미군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전시 작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주권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가지고
한국을 지켜내겠다고 주둔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참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로 이 시스템이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는 것일까요? 너무도 터무니없고 너무도 조작이 분명한 모함이고 거짓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 미군이 주권을 침탈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이런 논리로 한미동맹을 이간질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오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은 외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방위원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사성장군 출신의 의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의 의원들도 상당합니다. 이들이 전시작전권의 실체를 정말 모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습니다.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니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치 자신들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전시작전권을 주권 문제로 포장합니다. 북한과 중공이 해왔던 그대로 선전선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을 잘못된 정보로 훈련시켜 놓고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5부, 보이지 않는 적들. 가장 강력한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둡고 위험한 진실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거짓말들이 단순히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의도적으로 퍼뜨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수십 년간 일관되게 전시작전권을 미국의 주권 침탈로 선전해왔습니다. 그들의 대남 선전물들을 보면 한미동맹을 주종관계로 묘사하고 전시작전권을 식민지 지배의 상징으로 왜곡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흔들어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활용합니다. 직접적인 선전보다는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포장을 통해 전시작전권을 주권 문제로 접근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런 외부 세력의 논리가 우리 내부에서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국가의 핵심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들의 행동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전시작전권의 복잡한 작동 메커니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 대통령의 결정적 역할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마치 미군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합니다. 이런 왜곡된 정보들이 반복적으로 유포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결국 북한과 중국의 전략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은 적국의 목적 달성에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6부, 거짓이 가져올 재앙, 무너지는 안보. 거짓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재앙을 동반합니다.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왜곡된 정보들이 계속 퍼진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첫 번째 위험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정말로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전시작전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퍼지면 정작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국민들이 미군의 개입을 주권 침탈로 인식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협력이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위험은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문제가 정치적 도구로 계속 사용된다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국가 안보가 정치적 게임의 소재가 되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위험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가 국제사회에 전달되면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됩니다. 23개 나라가 한국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는데 이 신뢰를 한국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상상이 가십니까? 입장을 바꿔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전시작전권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퍼지면 국민들은 현실적인 안보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위험은 보지 못하고 가짜 위험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7부 진실의 빛, 올바른 길을 찾아서. 이제 우리는 진실의 빛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거짓들을 파헤쳐봤다면 이제는 그 진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전시작전권의 본질입니다. 전시작전권은 주권을 침탈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나라가 공동의 위협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시작전권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데프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시 상황이 어떻게 선언되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전시작전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 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념이 배불리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셋째, 한미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포괄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북한과 중국의 정보전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들을 식별하고 그런 정보들이 우리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과 경제 협력을 한다면서 정치와 안보와 산업 등에 대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과도한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이 미국과 서방에는 대단히 나쁜 시그널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깨우쳐야 합니다. 정치인은 모를 수가 없고 알고도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8부 새로운 시작. 진실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거대한 거짓의 미로를 헤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의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전시작전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누가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지, 왜 그들이 그래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진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의 전파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전시작전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정치인들을 감시해 주십시오. 선거 때마다 후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전시작전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것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를 말입니다. 특히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저하는 후보가 있다면
오히려 경계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의해서 살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전시 작전권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아는 대통령, 국가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안보 의식을 심어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판단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어설픈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은 김정은과 군에게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고 우리 내부의 인사들이 그것을 동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깨우쳐 주십시오. 넷째,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동맹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양방향의 상호 협력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군 주둔에 동의하는 사람이 92%이고 반중하는 국민이 86%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주요 기관의 사람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과 중국의 정보전에 맞서는 면역력을 기르십시오. 그들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자학원을 미국이 주시하는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가전제품을 통해서 그들이 취하는 정보는 국가마비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안보국이 주지시키고 있는 정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보관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내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기관장이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라는 청문회의 질의시간에 통일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을 비롯한 여러 내각 후임자들은 안보를 위협하는 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언급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며 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주적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는 적을 막연히 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주적이 정해져야만 그에 따른 국방 전략이 구성됩니다. 그것을 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다분히 중공과 북한의 전략에 매몰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격의 무방 비상태라는 것을 방증하는 정신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이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우리의 주적이 중국과 일본이라면 우리나라의 국방 전력은 해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에 맞서는 대안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정해지면 육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들을 대상으로 주적의 개념을 정했기에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을 강화해온 것이며 중국도 미국과 같은 개념으로 해군을 증강한다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상당한 나라들을 1대1로라는 명분으로 정벌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국도 1대1로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적을 정하지 않고 북한은 감싸 안아야 할 대상, 통일해야 할 대상이라는 막연한 연민주의와 온정주의적 생각으로 통일을 논하려 하니 퍼주려 하고 육군 사관학교 등 사관생도에게 안보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청문회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놓아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런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를 맞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적을 분명히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견해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이 힘을 모아야 극복이 됩니다. 정치권은 밥그릇 싸움에 이념이 동원된 사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든 그 반대의 이념으로 나가려는 세력이든 그렇습니다. 국민이 감시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선동하고 거짓하는 세력을 지목하고 지적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 대한민국, 진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대한민국, 든든한 안보 기반 위에서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특별한 사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지키고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 우리의 번영과 안전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과 판단은 진실에 기반해야만 가능합니다. 거짓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진실이 아무리 불편해 보여도 우리는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실로 하나 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그것을 전제로 영상을 꾸며 올리겠습니다.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